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모나리자가 면사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조원재 작가의 삶은 예술로 빛난다 라는 책 속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각 잡고 막 작정해서 들으시는 것보다는요, 정말로 마음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세요. 이 영상의 끝에는 분명 꽤 오랜 시간 기억될 여운으로 남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저자의 물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모나리자를 제대로 본 적이 있는가? 아니 이런 뻔한 질문을 다들 네 라고 하시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그림이죠. 심지어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기서 저자는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은 모나리자가 면사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자, 저자는 모나리자가 면사포를 쓰고 있는 이유를 아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을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그림 속 인물이 면사포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발견했는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왠지 모를 배신감까지 느낍니다. 약간 내 스스로에 대한 배신감이랄까요? 가령 지금까지 두 눈 뜨고 본 것들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나? 나는 정말로 그 순간에 진심을 다해 상황을 관찰하며 살아온 게 맞나? 난 파리 가서 모나리자 직접 보고 왔지. 류의 자랑 섞인 말들을 해대려고 뭐든 대충 경험하는 그런 폐해를 지금까지 저지르며 살아온 건 아닌가?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아온 건 아닌가? 네, 별별 생각들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단순히 면사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서 저자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본 것 중 또렷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이 물음에 시간의 여유를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분명 어제 그리고 오늘 눈 뜨고 뭔가를 하루 종일 봤고 또 보았겠죠. 수십 평생 눈을 뜨고 무언가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뇌리에 또렷이 생생히 남아있는 본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잠시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볼까요?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눈빛과 미소를 진심으로 바라보았는지, 우리를 둘러싼 풍경과 사물들의 숨은 면모를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발견했는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의 부드러운 느낌을 느껴보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게 막 어렵고 잘 안 된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아마도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심으로 이 삶을 즐기기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저자는 여러분께 한 번 더 묻습니다. 번데기가 되기를 선택한 적 있는가? 스스로 번데기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엔 빈센트 반 고흐가 있었어요. 그는 20대 내내 인생의 갈피를 못 잡았거든요. 화랑 점원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로, 갑자기 수험생이 되었다가 전도사가 되는 등 소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방황을 할 만큼 한 끝에 화가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고, 이후 그는 그의 결정을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진심으로 대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거죠. 모나리자의 그림에 면사포를 스스로 찾아내는 눈과 삶의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고흐가 껍질을 깨고 나오기 전 남들 눈에 그의 방황은 그냥 의미 없는 일들의 연속, 삶을 허비하는 순간들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고흐는 그런 남들 눈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매 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낸 본인의 그 길에 온 마음을 다해 부딪혔죠. 저자는 또다시 묻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창조할 수 있는 예술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선 의도적으로 방황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소위 이런 방황은 남들이 보기에 무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그 과정에 허접함을 견딜 수 있는가? 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스스로 들어가는 번데기 집은 정말 허접하기 짝이 없다는 소리죠. 당사자의 입장에선 끝없는 칠흑만이 존재하는 번데기 단계에선 이 허접함을 견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은 20대 시절 작품 앵무새와 여인을 완성하고 진짜 엄청난 조롱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모두가 허접하다며 비웃음을 터뜨렸거든요. 지금 그의 정물화를 보면 정말이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네, 여러분, 주변을 한번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허접함을 마주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단 주변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사실 모두가 한 번쯤은 이 과정을 다 겪었을 겁니다. 남에게 자신의 빈약함을 내보인다는 건 사실 내 스스로에게는 엄청난 상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새로운 어떤 것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허접할까봐, 실패로 끝날까봐. 그렇게 되면 진짜 어디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살 것 같고 무엇보다 아프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접한 것들이 반복되어 쌓일 때 비로소 경이로운 비범한 무언가가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해요. 예술은 어려운 게 아니다. 나에게 던진 끊임없는 질문에 답변하고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그야말로 내면이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 피카소는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허접한 그림들을 진짜 많이 그렸었다고 해요. 그런 끝에 비범함을 인정받았다고 저자는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접함의 반복은 비범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선 화가 모네의 말을 빌려오고 싶은데요. 모네의 작품은 사실 보고만 있어도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은 감동을 주는 화가죠. 그는 말했습니다. 장님이 막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을 그리고 싶었다. 네, 여러분이 허접함을 계속 반복한 끝에 마주한 장면은 마침내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모네의 작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지금 소개하는 작품 길이 10분 10초에 달하는 이 장면과도 같습니다. 촬영 장소는 아마도 극지방, 온통 새하얀 빙판으로 뒤덮인 고요한 바다 위, 저 멀리 얼음을 부수며 시종일관 전진해 오는 거대한 쇠빙선이 보이죠. 그 앞에 오로지 앞만 보며 유유히 걸어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 부서져도 이상하지 않을 빙판 위를 걷고 있어요. 그의 등 뒤로 집채만한 쇠빙선이 빙판을 사정없이 부수며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의 발밑은 연약하고 등 뒤에선 쇠빙선이 다가오며 생명을 위협해요. 발걸음을 잠깐이라도 멈춘다면 그는 아마도 쇠빙선의 날카로운 프로펠러와 충돌해서 차가운 바다 아래로 영영 잠겨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오직 앞만 보며 유유히 걸어오죠. 그리고 작품 제목만이 보는 이에게 유일하게 말을 겁니다. 휘도 판 데어 베르베의 영상 작품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입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은 진짜 이 작품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는지도 몰라요.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무리의 빙판을 걷는다. 그 뒤엔 거대한 무언가가 내가 걸어온 길을 파괴하며 나를 언제든 덮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발걸음을 떼야 하죠. 앞으로. 세상이 모질고 발밑에 닿는 그 지면이 한없이 연약하더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어이없다고, 무모하다고, 의미 없고 하찮다고 할지라도 작품 속 남자는 목숨을 걸고 쇠빙선을 뒤에 둔 채 살얼음판을 걸어갑니다. 아마도 이 작가는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말하고 싶은 무언가를 끄집어냈을 거예요. 자신만이 말할 수 있고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 100마디 1000마디 말로는 도저히 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언가를 세상에 전하고자 직접 쇠빙선을 등 뒤에 두고 살얼음판을 걸었겠죠. 언젠가 어디선가 우연히 이 영상을 만나 자기 내면을 맞이할 누군가를 위해서 그저 걸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작품 제목만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요.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 이 살얼음판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저자는 이 삶이 정답이 없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삶이 무엇이라 가르쳐준다 한들 자신이 진짜 직접 경험하고 깨닫지 않으면 그 이상으로는 삶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 또한 방황을 선택했습니다. 적당한 대학을 나와 적당한 기업에서 인턴십을 마치고 누구나 바라듯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것 같던 그는 자기 안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진솔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죠. 서둘러 졸업해 서둘러 세상에 나가 우연히 주어진 일을 다짜고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더 제대로 명확히 알아야 했던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배우는 능력을 곧 독학력이라 한다. 이것만이 인간 본연의 능력이다. 백지 상태에서 내가 좋아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즐겁게 배우고 익혀 나만의 독특한 경지를 이룩하는 독학의 힘. 스스로의 힘으로 체험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며 나 자신만의 독특한 지적 체계를 만들어가는 독학을 나는 사랑한다. 한번 직접 해보라. 직접 배워 익혀보라.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독창적으로 구성하며 세상에 당신의 무언가를 뱉어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독학은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위력을 품고 있다. 자신의 삶에서 독학을 생활화하면 당신은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 예술가들은 매일을 독학하며 살았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다. 자신만의 예술이, 자신만의 삶이 창조된 것이다. 네, 저자는 결국 인턴십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일탈했죠. 해외로 나가 세상을 만나고 글을 적고 미술관을 찾고 카메라를 들고 이끌리는 대로 하는 척이 아니라 뭘 해도 찐득찐득하게 내가 이것과 합이 맞는지 아닌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허접한 것들을 진심으로 해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전력을 다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데기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가족들을 포함한 정말 모든 사람들은 전부 저자를 불안정하고 부적절한 일탈자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도 저자는 찾고 싶었던 거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쓸모가 무엇인가. 그리곤 결국 찾아냈어요. 자신의 쓸모를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그는 그렇게도 방황했던 겁니다. 삶은 단 한 장의 백지를 던지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그릴 거냐고. 삶이 던진 그 백지 앞에 우리는 붓이 됩니다. 삶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삶이라는 백지 위에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를. 그림은 틀리면 고칠 수 있지만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이라는 일회성이 있기에 졸작이라고 쉽게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죠. 그러니 대행의 삶에서 벗어나세요. 모나리자의 그림에서 스스로 면사포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사세요. 삶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진심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술은 여러분 자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이죠.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진심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하루를 꾸리실 건가요? 오늘은 어떤 질문으로 여러분이란 걸작, 그 삶을 채워나가실 예정인가요? 저자의 마지막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신적 만족을 풍성하게 누리는 예술이 되기 위한 해답은 결코 우리 바깥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다. 자기 내면에서 울리는 자신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행하는 삶을 창조해 가야 한다. 그 어떤 외부의 압력과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결국 자기 내면에서부터 끝없이 선명하게 울려오는 나만의 그림 그리기를 평생 흔들림 없이 행한 폴 세잔처럼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행하는 삶. 이런 삶은 필연적으로 정신적 만족을 동반한다. 그렇게 정신적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이를 두고 우리는 예술가라 부른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